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요즘 한 편의점 브랜드의 포스터 이미지가 남성 혐오를 상징하는 의혹으로 회사 측이 해명까지 한 일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다 정치권에선 최근 치러진 재보선의 승패 원인을 두고서 20대 남성들이 느끼는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젠더 이슈에서 비롯됐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른바 2대남으로 불리는 20대 남성들의 니즈를 잡은 쪽, 또 못 잡은 쪽 모두 그런데요. 때 아닌 젠더 갈등 논란이 언론에 보도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 간의 대결과 혐오. 과연 이 문제가 이토록 심각하게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걸까요?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5월 22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에 이 젠더 갈등이 사실 저는 이거를 젠더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만 어쨌든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설왕설래되던 이야기들이 지난 4.7 재보선 이후에 정치권으로 옮겨왔고요. 이것을 언론이 그대로 받았으면서 뭐 군 가산점 문제, 모병제 이런 것들이 젠더 갈등의 해소법처럼 이야기되고 있죠. 맞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런 논쟁이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그 젠더와 관련된 논란들이 지금 나오는데요. 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손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미 많은 분이 아시지만 알 것 같아요. 어떤 손 모양이냐 하면 성별 갈등을 불러온 손 모양입니다. 네. 손가락 모양 디자인이 불러온 GS25의 남혐 논란. 말씀하신 젠더 갈등이 또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5월 1일에 GS25가 전용 모바일 앱에 자사 행사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올렸는데요. 네. 그 안에 메갈리아의 로고인 손 모양과 유사한 그림이 들어가 있다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추가적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메갈리아는 일베 등에서 만연한 여성 혐오 행태를 그대로 따라하는 일명 미러링을 운동 방식으로 사용했던 인터넷 사이트였습니다. 네. 지금은 폐쇄되어 있어요. 2017년에 폐쇄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메갈리아의 로고와 비슷한 그림이 GS25 포스터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여기저기에 숨어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종의 숨은 그림 찾기처럼 메갈리아 로고와 비슷한 이미지를 모두 찾아내서 지적하고 있고요. 이런 지적을 받은 곳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단 무조건 사과를 하거나 이미지를 수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많은 곳에서는 아직 지적을 받지 않았는데도 자체적으로 이미지를 점검하는 일종의 자기 검열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그 포스터 말씀하신 포스터 이미지를 알게 됐는데 정말 많이 보도가 됐어요. 예, 많이 보도됐습니다. 일단은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가 관련 보도를 내놔서 좀 초창기 보도 행태를 좀 짚어봤는데요. 네. 처음 GS25 포스터 논란이 제기되고 포스터가 일부 수정됐던 지난 1일에 포털사이트 네이버 기준 보도는 UPI 뉴스, 재민일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스터가 수정이 되고 나서 GS25가 사과문을 낸 2일에는 오히려 논란이 증폭됐는데요. 일부 온라인 매체, 경제지, 통신사들은 남혐 논란을 제목에 붙여서 커뮤니티 받아쓰기 기사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그 최고위원이 이런 기사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자 그 역시 다시 뉴스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처음에는 인터넷 몇 개, 한 2개 정도 언급하셨는데 네이버 네. 기준으로 네. 그 정도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였는데 네. 이 포스터가 일단 수정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이른바 중앙 언론사라고 하는 것들에서 이걸 막 마구잡이로 받아쓰기 시작하면서 뭐 이른바 논란으로 확산이 된 건데 네. 보도량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제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GS 남혐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본 결과 20일 오후 2시 기준으로 270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대부분 남성 사용자들이 많은 일명 그 남초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그 비판적 시각, 그것을 전해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저희가 이 보도의 문제점도 짚을 겁니다. 근데 짚기 네. 전에 먼저 얘기해보고 싶은 것은 그 문제의 손모양 있잖아요. 네네. 그 손모양이라는 게 정말 이게 남성 혐오인가? 네. 이거를 혐오 표현이라고 봐도 되나? 그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게 이번 그 보도의 핵심이고 그것을 했나 안 했나가 보도 비평의 또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보도의 내용은 대부분 GS 포스터가 이렇게 생겼다. 이거는 메갈리아 로고와 비슷하다. 왜 굳이 손으로 소세지를 먹게 그렸겠느냐. 의심이 간다. 그 수정된 이유에는 별과 달이 왜 땅바닥에 그려져 있냐. 이것도 의심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의심을 더해가고 수정하면 또 의심하고 이런 식의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 이런 질문은 거의 그런 질문과 대답은 보도에서 나오지 않아요. 네. 저는 요즘 이렇게 본말이 전도된 이상한 논쟁 보도, 그러니까 논쟁을 하긴 하는데 그걸 왜 논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그런 보도가 많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가 논란이다. 누가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됐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과열 양상을 보이는 보도 행태들이 나오는데 정작 그 안에 그게 왜 논란인 건지 묻는 기사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냥 논란이 되고 있기만 하면 무조건 보도로 만들어내는 것이 현실인가 이런 생각에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언론은 논란이 되면 무조건 보도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 아니고요. 그 논란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고 부당한 논란이면 적절히 해명을 해줘야 되고요. 네. 정말 정당하고 사회적으로 짚어봐야 될 그 논란거리이면 아주 냉철하게 짚어서 사회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언론 보도는 그냥 논란이다. 여기서 끝이에요. 저는 이런 보도 행태 이게 이번 GS 그 논란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말이 전도된 이상한 논쟁 보도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잘 모르는데 이게 논란이라며 네. 대부분 이렇게 네, 그렇죠.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경향이더라고요. 네. 자, 그럼 다시 제가 원래 여쭤봤던 질문. 네. 이 포스터에 사용된 그 로고, 네. 이 손모양, 네. 이게 혐오 표현입니까? 그 대답도 하려면요. 먼저 남성 혐오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네. 제가 이 관련된 기사를 쭉 읽으면서 이 질문을 하고 이것에 대한 답변한 내용들이 두 가지 정도 좋은 보도가 있었어요. 네. 우선 5월 20일자 국민일보에 이대남은 왜라는 그 시리즈 기사인데요. 이 네. 기사의 5편이었어요. 여자 탓으론 20대 남자 문제 못 푼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보도 내용이 충실했어요.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가 이렇게 답을 했는데 혐오 표현이라고 규정하는 문제는 어떤 집단이 그 표현이나 태도에 의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겪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 표현에 영향을 받아서 혐오와 차별에 동참하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여혐과 남혐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도인데요. PD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김수아 서울대 교수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혐오 표현의 핵심은 사회적 배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장애인 혐오는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제한하고 성소수자 혐오는 이들의 정체성을 공개할 기회를 막는다. 해당 논란은 이번 논란이죠. 모욕이나 비하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남성의 사회적 편판과 개인 인격을 혐오하는 등의 사회적 배제 효과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혐오다. 이거 남성 혐오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때에는 네. 그냥 뭐 모욕하거나 뭐 비하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겪도록 하거나 아니면 네. 사회에서 배제시키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혐오다라고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예, 그렇죠. 우리가 혐오 표현을 정의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네. 예, 그런데 저는 이 남성을 한마디로 퉁치면서 비하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그럼 괜찮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엄마와 그 벌레를 합쳐서 맘충이라고 하는 표현이 혐오 표현이다라고 명백한 혐오 표현이라고 비판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일부 여성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다소 이기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네. 모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싸잡아서 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비판한 것이잖아요. 네. 이렇게 개인의 부적절한 행태를 해당 개인의 소수자성과 연결해서 일반화하는 것 자체가 혐오 표현이라는 뜻이거든요. 남성에 대해서 한남충 이런 식으로 싸잡아서 모든 남성을 모욕적으로 비하하는 표현, 이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이 혐오 표현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을 하기 이전에 그냥 우리 사회에서 쓰지 말아야 될 차별적 표현이다. 하지 말자. 이렇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시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포스터, 문제의 포스터 논란으로 돌아오면 네. 이게 사실은 그냥 커뮤니티 속에서의 논란에 그칠 이야기였는데 이것을 언론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과장해서 네. 보도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보도가 너무 이제 많아지면서 좀 부풀려졌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 20일 PD저널의 혐오 장사 몰두한 남혐 논란 보도라는 그 보도에서요. GS25 관련 논란에 대한 보도는 매우 많았지만 정말 메갈리아 로고가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지 묻고 따지는 보도는 드물었다라고 평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도 드물더라고요. 290건 대부분이 그냥 중계 보도, 다시 말해서 전형적인 어뷰징 기사들이었습니다. 남혐, 여혐이라는 이 논쟁이 벌어졌으니 그 장이 섰으니 그 장에서 또 우리도 트래픽 장사로 상업적 이익을 좀 보자라는 생각에서 계속 그냥 주절주절 베낀 기사들, 그냥 정말 이런 논란이 있다, 저런 논란이 있다. 이게 어떻게 보이냐? 이런 식의 주장을 나열해 놓은 보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네. 좀 예를 들어보면요. 뉴스핌의 GS25 행사 포스터 남혐 인증 처음이 아니었다. 과거 사례도 재조명이라는 기사를 보면요. 네. 이 기사에서 지난해 11월 GS25가 선보인 밀크앤허니 유어스 마카롱의 취한밤 포장지 하단에는 이번에 논란이 된 달과 별 3개 모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올해 4월에 내놓은 50주년 기념 레트로 상품 인증샷 이벤트 포스트 속에서도 비슷한 손모양 일러스트가 포함되어 있어서 재조명되고 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당 이미지를 올려놨는데요. 네. 이 비슷한 손모양이라는 것이 핸드폰을 잡고 있는 손모양입니다. 이렇게 끝도 없이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서 이런 손모양이 들어있으니 여기에 이게 페미니스트가 쓴 것이다. 페미니스트가 묻은 기업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계속 풀어나가는 것이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GS25뿐이 아니고 패션 브랜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그리고 일부 연예인,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포스터까지 이런 식의 지적에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유재석도 그런 손모양을 했다더라. 누구도 했다. 이렇게 이미지들이 떠돌던데.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사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네. 그냥 쓰게 되는 손모양이 아닌가 싶기도 하던데요. 예, 굉장히 많이 쓰는 손모양이죠. 손을 하다 보면 손을 피거나 주먹을 쥐거나 또는 그런 모양을 하게 되잖아요. 집게손 모양. 네. 경향신문은 5월 4일 보도 집게손 모양은 다 남성 혐오라는 보도에서요. 네. 국내 유명 인사들 예컨대 김무성, 이준석, 트럼프, 박진영, 소지섭 씨 등의 그 손 모양, 집게손 모양을 한 모습을 갈무리해서 올려놨어요. 좀 너무 웃겨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경향신문의 위근우 리플레이라는 그 보도에서도요. 이 놀면 뭐하니 출연자 도경환 씨의 손모양을 갈무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 지적이 너무 무리다, 억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네티즌들의 이런 그 어떤 갈무리한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언론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말씀하신 그 남초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네. 인터넷 커뮤니티나 또는 저희가 한번 다루기도 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나 뭐 이런 것만 들여다보고 논란을 네. 그야말로 이렇게 중계하는 보도를 즐겨하는 게 아닌가 싶던데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나 관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 게시판 글들 네.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또 시대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주요한 고발성 그 내용들도 많고요. 네. 또 우리 언론이 주목해서 해결해줘야 될 아이템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네. 다만 이런 논란이 정말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논란인가, 이번 그 손모양 논란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보다 좀 더 확대 재생산하는 데 있어서 언론이 일조를 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이 논란이 언론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중계하고 부풀리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키워졌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이 어떤 현상을 보도한다는 것은 그 현상을 사회적 이슈로 인식하고 이를 공론장에 올려서 논의를 하게 하자는 취지인데요. 네. 그럼 그 논의가 가능하게 각 주장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꼭 시시비비가 아니라도 그 말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경중을 가려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언론이 이 논쟁의 물꼬를 생산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저 확대 재생산하는 기능밖에 하지 못한다면 전 차라리 보도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번 논란에서 좀 잘한 보도도 있죠? 예,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도량이 그렇지 않은 보도가 훨씬 많았다라는 것이고요. 네. 좀 소개를 하나 드리면요. 신동아 기사예요. 신동아 5월 9일자 보도인데 노정태의 뷰파인더라는 그 기고문입니다. GS발 남형 논란은 비정상적 메가 찾기 편집증이라는 보도였는데요. 이번 논쟁에 대해서 비교적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숨은 메갈 찾기 놀이를 일종의 편집증적 증상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과연 이런 논란이 젊은 남성들에게 도움이 될까?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러는 데 있어서 언론이 제발 항목해야 되니까 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 지금처럼 논쟁을 가지고 장사만 해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 혼란한 상황, 많은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특히 청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좀 더 차분하게 깊이 있게 생각을 담은 보도를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안이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생각이 다 다르고요. 이렇게 뜨거운 이슈에서 온전히 정말 완전히 옳은 정답을 내는 기사를 만드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이 생각을 말하지 않고 그냥 논쟁만을 전하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최소한 생산적 논쟁을 할 수 있게 깊이 있는 보도를 내놓기를 좀 바랍니다. 예, 사실 맞습니다. 부담스러워요. 네. 이제 이런 주제를 저희도 부담스러웠어요. 네, 이런 주제를 다루게 되면 네. 일단 악플이 네. 네. 그래서 사실 언론사들도 이런 부분들을 정면 돌파해서 다루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논쟁이 되고 있다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가 네. 좀 자성하게 되는 시간이었네요. 네. 오늘 미디어 비평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문쿨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